좋은 방법만 선택한다면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또 건강한 몸이었거나 저처럼 원래 건강한 체질이었거나 누구나 관계없이 다이어트는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강의 원칙을 지키는 다이어트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입니다, 여러분. 가을 너무 좋죠. 가을은 어떤 계절인가요? 네. 다 아시네요. 난 가을의 계절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저에게 가을은 위험한 계절입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요. 제가 토요일 날 제가 계룡에 살고 있는데 계룡산에 올라갔다 왔어요. 너무 날씨가 좋아서 집에만 있을 수가 없어서 혼자 물 한 병 챙겨 들고 등산을 다녀왔습니다. 다 등산을 한 것까지는 굉장히 좋죠. 에너지도 올라오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음 문제가 뭐죠? 네, 내려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생각나죠? 맛집. 네, 뭘 먹어야 하나? 자, 운동했으니까 이제 뭘 먹어야 되지? 주변에, 계룡산 주변에 맛집이 너무 많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짬뽕집이 너무 맛있어요. 제가 진짜 참을 수 없는 그런 유혹들을 느끼게 되는 계절이 바로 가을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이어트에서 논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말도 아닌데 왜 그렇게 살이 찌는지, 네,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비만인가? 나는 정상인가? 네, 좌절하지 마시고요. 좌절하실 필요 없어요. 자, 비만을 객관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냥 나 혼자 나 뚱뚱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서 나는 비만인가 정상인가를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여자들 중에 90%는 뭐라고 생각한다? 나는 뚱뚱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수치를 아셔야 되는데 비만을 보는 수치가 3가지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인바디라는 걸 하게 되면 이렇게 적정 체중이라는 BMI 그리고 근육과 지방 비율을 나타내는 체지방률 그리고 밑에 보면 내장 지방 레벨이라는 것이 나오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적정 체중이라는 BMI를 많이 이야기했어요. 키와 키를 곱하고 몸무게로 나눠서. 그래서 그 수치를 가지고 내가 비만인가 아닌가를 했다면 요즘은 그게 중요하지 않더라는 거죠. 근육과 지방의 비율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자, 똑같은 키의 몸무게를 가진 어떤 분이 계세요. 54.8kg 괜찮죠. 자, 그런 몸무게를 가지신 분인데 몸매가 다 다릅니다. BMI는 22로 똑같아요. 뭐가 다르죠 지금? 네, 체지방률에 따라서 이렇게 몸이 다릅니다. 15.8이면 저렇게 날씬해 보이지만 똑같은 몸무게인데도 그 비율이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31.5라면 저렇게 뚱뚱해 보이는 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보셔야 될 것은 이 체지방률의 차이에 따라 뭐가 다르냐면 기초대사량이라는 게 달라요. 자, 기초대사량이 높을수록 우리 몸은 어떤 몸이 되죠? 건강한 몸이 됩니다. 왜? 내가 조금만 움직여도 에너지가 빨리빨리 소모되는 몸이 되기 때문에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자, 그렇지 않은 몸은 이렇게 기초대사량까지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상 범위 아셔야겠죠? 성인 남성의 경우에 체지방률은 10에서 20% 사이에 있으셔야 되고요. 여자의 경우에는 18에서 28 사이가 있으셔야 됩니다. 자기 인바디 다 아시죠?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시면 여기 나가시다가 왼쪽에 인바디 있습니다. 오늘 나가시면서 꼭 한번 재보세요. 그리고 내가 정상인가 아닌가를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안 움직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성인 비만율이 굉장히 높죠. 근데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비만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남자의 경우에는 2명 중에 1명 정도, 여자는 3명 중에 1명 정도. 그럼 여러분 정상인가요? 아닌가요? 나름 정상이에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좌절하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가 이게 다 뭐 3명 중에 1명 정도인데 뭐 어때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비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냐면 비만은 질병입니다. 이미 1996년도에 세계보건기구에서 비만은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질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료해야 돼요.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방치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살은 왜 찔까요? 자, 이유가 많아요. 그쵸? 다들 달라요. 그리고 이유도 다르고 이유도 많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살찌는 이유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쓰는 에너지보다 먹는 에너지가 많다.
자,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다. 나는 원래 살찌는 체질이야. 없습니다. 그런 거. 다 내가 내 몸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런 자각을 가지고 오늘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의지가 더 올라오실 것 같습니다. 자, 비만보다 더 안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 요요입니다. 요요. 차라리 다이어트를 한 번도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너무 잦은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처음엔 살이 빠지죠. 왜? 잘 안 먹고 극단적으로 안 먹게 되고 또 저런 보조식품 같은 걸 통해서 살을 빼다 보니까 일단 처음에 살이 빠져요. 근데 그 살의 대부분은 뭘까요? 안타깝게도 지방이 아닙니다. 그 대부분 처음에 가장 먼저 빠지는 건 근육이 빠집니다. 근육이 빠지기 때문에 나중에 그 근육이 빠진 그 자리를 내가 다시 식욕이 올라왔을 때 먹게 됐을 때 뭘로 채울까요? 근육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지방으로 채웁니다. 그럼 내 몸이 어떻게 되죠? 내 몸은 점점 지방화가 되는 거고 지방률이 점점 높아지고 더 이상 뺄 수 없는 몸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요가 가장 위험한 겁니다. 그걸 대표적으로 지금 방금 제가 근육이 제일 먼저 빠진다고 하니까 믿을 수 없다라는 얼굴 표정을 지금 제가 방금 봤어요. 자,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가 뭐냐? 한 장이 빠졌는데? 증거가 뭐냐면 얼굴 근육이 먼저 빠져요. 그렇죠? 얼굴이 빠지죠. 사람 살 뺄 때 얼굴은 그냥 있었으면 좋겠죠. 그런데 얼굴이 네, 격하게 공감하고 계신데 얼굴이 제일 먼저 빠져요. 여기 20대 이런 느낌 모르실 거예요. 자, 나이를 들수록 동그란 얼굴이 점점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얼굴에 근육이 빠지는 이유는 뭘까요? 얼굴은 뭘로 이루어져 있죠? 대부분이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 얼굴 근육이 움직이죠. 지방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얼굴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살이 빠졌을 때 가장 먼저 빠지는 것은 얼굴이에요. 그래서 다이어트 하실 때 정말 집중해야 될 건 뭐예요? 근육량을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제 얼굴 근육 한 장 넣었다가 오늘 제가 말이 많아질 것 같아서 뺐나 봐요. 자, 지금부터 제가 전략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원칙에 입각한 전략 3가지 설명드릴게요. 3가지. 자, 여러분 다 같이 손을 이렇게 들어 보세요. 손을 다 드시고 제가 그 유치원 그 아동학 전공했어요. 그래가지고 말투가 이렇습니다. 제가 자 어떻게 따라하시면 되냐면 자 채우고 높이고 빼고 이게 오늘 전략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채우고 높이고 빼고 자, 요것만 하시면 여러분 오늘 하실 수 있어요. 첫 번째 뭘 채울까요? 영양을 채우셔야 됩니다. 영양을 채우는데 어떤 영양을 채워야 되냐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거대 영양소를 채우라는 게 아니라 뭘 채워야 돼요? 이런 애들을 태워줄 수 있는 미량 영양소, 비타민과 미네랄을 채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많이 먹는 시대예요. 그래서 열량은 과잉되고 영양소는 부족한 결핍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매 삼시세끼 밥 해 드시나요? 막 가진 나물 막 이렇게 하셔갖고 막 단백질 뭐 이런 거 다 챙겨가지고 드시나요? 그렇게 절대 못하죠. 주로 가끔 가다가 또 뭐 해 먹어요? 외식도 해야 되죠. 배달 음식도 시켜 먹어야 되죠. 굶기도 해야죠. 다양한 거 하다 보면 당연히 어떻게 되죠? 열량은 올라가고 영양소는 부족한 상태가 우리 모두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미량 영양소 결핍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비만한 사람들을 찾아보면요. 그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결핍되어 있는 영양소들이 바로 비타민, 미네랄들이에요. 그중에서도 비타민 B군, 비타민 D, 아연 이런 비타민들이 대체로 부족한 상태고요. 또 비만한 사람들의 대체적인 특징이 또 뭐냐면 몸에 염증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이 많이 쌓이다 보면 그 지방들에 뭐가 껴요? 염증들이 끼게 되거든요. 그럼 그 염증들을 제거해 줄 수 있는 항산화 영양소들을 먹어야 되는데 그런 영양소를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염증이 점점 더 심해져요. 그래서 만성 염증을 갖게 되면서 비만이 더 이상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태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영양소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채우셔야 됩니다. 또 이때 오메가3도 반드시 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기 보시는 것처럼 체내에 축적된 포화 지방산을 배출시키는 데 뭐가 도움을 줘요? 오메가3가 도움을 줍니다. 또 오메가3가 부족하게 되면 어떤 증상이 오냐면 우리가 많이 먹게 되면 뇌에 신호 보내죠. 뭐라고? 나 다 먹었어. 배불러. 이렇게 신호를 보냈는데 만약에 이런 오메가3가 부족해지면 어떤 현상이 오냐면 뇌에 이 신호를 전달해도 뭘 못 알아들어요.
뇌가 못 알아듣는 증상이 오기 때문에 계속 배가 부른데도 먹게 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메가3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전략 뭘까요? 근육량은 높이자고 했습니다. 근육량 높이셔야 됩니다. 자, 근육량 높이려면 뭐 먹어야 되죠? 당연히 단백질 드셔야 됩니다. 자, 유튜버나 방송인들 보면 굉장히 많이 먹죠. 먹방하고 막 이런 사람들 많이 먹잖아요. 이런 사람들 왜 살 안 찌죠? 이런 사람들 근육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근육량이 높고요. 기초대사량이 높아요. 그래서 먹고 조금만 움직여도 살이 금방 빠져요. 근데 우리 그런 사람들 따라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저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절대 따라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기초대사량이 높아야. 근데 기초대사량이 높다는 것은 또 뭐냐? 근육량이 많다는 뜻이에요. 근육량이 많아야 근육이 어떻게 되죠? 에너지를 발산시키기 때문에 에너지를 태워주기 때문에 기초대사량이 높은 사람일수록 또 근육량이 높은 사람일수록 살이 잘 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초대사량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있는 것도 지키기 어려운데, 그렇죠? 나이를 먹을수록 어떻게 되죠? 감소가 돼요. 특히 여기 계신 여성분들 갱년기 오면요, 진짜 단백질, 근육량 걷잡을 수 없이 빠집니다. 이 호르몬 때문이죠. 그래서 정말 근육량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고요. 그럼 얼마를 드셔야 되냐라고 묻는다면 평균적으로 킬로그램당 1에서 1.5g 정도를 먹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인 그냥 60kg을 기준해서 봤을 때 50에서 60g 이상은 반드시 먹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식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루에 60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하고 있는가? 굉장히 어렵죠. 달걀을 10개 삶아 먹어야 돼요. 10개를 삶아 먹어야 이게 가능해요. 근데 매일매일 10개를 삶아 먹으면 정말 생각만 해도 싫으시죠. 그래서 근육량을 어떻게 채워야 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순서를 여기다 넣어놨나요? 네, 참 앞에서 왜 그 미리 얘기를 했네요. 네, 이런 상황, 이런 얼굴이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전략. 뭘 빼라고요? 지방은 빼라. 지방을 빼야 됩니다. 지방은 어떻게 빼야 되냐? 보시면 지방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피하지방, 그죠? 이렇게 딱 손으로 탁 잡았을 때 잡히는 거, 그 피하지방. 이거 진짜 빼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는 내장지방. 그리고 요즘은 더 나아가서 근육 사이에 낀 근육지방, 혈관에 낀 혈관지방까지 있어요. 이 중에 가장 무서운 지방은 뭘까요? 네,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제가 원하는 답은 내장지방입니다. 내장지방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내장지방은 모든 대사질환의 주범이에요. 그 수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내장지방이 높으신 분들은 혈당도 높고요, 혈압도 높고요, 중성지방 높고 콜레스테롤 다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지혈증, 당뇨, 콜레스테롤 이렇게 말하는 대사질환을 모두 다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내장지방이 높으냐 아니냐 허리 둘레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물론 수치로도 나올 수 있지만 내가 허리가 남자는 90, 여자는 85 정도가 넘는다. 그러면 내가 내장지방이 높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사증후군이 증가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방은 잡으셔야 되는데요. 어떻게 잡으셔야 되냐? 지방만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내가 오늘 활동하는 활동량의 전체 칼로리보다 적게 드셔야 돼요. 적게. 그래야지 일단 에너지가 남아있는 걸 쓸 거 아니에요. 내가 계속 먹어주면 그 에너지를 쓰겠지. 저장되어 있는 걸 쓰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총칼로리를 조절하고 그중에서도 정제 탄수화물, 우리 하얗게 생긴 애들, 밀가루나 설탕 이런 애들 멀리 하시고 탕후루 이런 거 드시면 안 돼요. 애들도 아닌데. 네, 드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장 건강을 개선시키는 뭔가의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근데 장 건강을 개선시키는 여러 가지 대책 중에 식이섬유를 꼭꼭 챙겨 드시면 좋아요. 요즘 5대 영양소를 지나서 요즘 몇 대 영양소를 얘기하죠? 7대 영양소, 그 안에 식이섬유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식이섬유를 꼭 챙기셔야 되는데요. 식이섬유를 들이시면 당연히 배변 활동. 앞에 강사님, 화장실에 가서 내가 그렇게 많은 게 있는지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반드시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장 건강을 개선시키는 식이섬유를 꼭꼭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전략은 알겠죠? 네, 어떻게 하시라고요? 채우고, 높이고, 빼시면 돼요. 너무 쉬워요. 근데 딱 여기서 질문. 자, 그러면 그렇게 차려 먹나요? 못 차려 먹습니다. 저도 못합니다. 그럼 무엇을 먹어야 될까요?
아무거나 찾아 먹으면 될까요? 홈쇼핑 찾으면 될까요? 여러분 정말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정말 괜찮은 제품을 선택하지 않으면 앞에 제가 뭐 온다고 했죠? 요요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의 선택은 뭐였냐? 당연히 유사나였습니다. 제가 유사나를 선택한 이유는 정말 달랐습니다. 저도 아이를 낳고 한 20kg 가까이 찐 게 안 빠지더라고요. 심지어 출근을 했는데 왜 애를 안 낳고 출근을 했냐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러다가 정말 노력해서 한 10kg 정도를 남겨놓고 계속 살았어요. 그리고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았어요. 어쩔 수 없는 내 살이구나. 그냥 나랑 함께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다가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제가 유사나를 처음 만나서 그때 감량을 해서 지금 5kg 정도 감량해서 지금의 몸이 되었어요. 저도 감량한 몸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으시겠지만 감량했습니다. 자, 저도 했고요. 나이가 있어도 할 수 있는 이 다이어트 차별성이 어떤 거였냐면 유산화 제품은요. 원료 연구 개발부터 원료 배합부터 이런 모든 과정 우리에게 전달되는 그 과정 모두를 누가 관여하고 있냐면 회사가 직접 관여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OEM을 주거나 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직접 모든 과정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하실 수 있고요. 연구개발을 그러면 한두 명이 모여서 하냐, 뭐 10명이 모여서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분야에 영양학이나 식품학이나 생물학이나 의학이나 이런 약학이나 이런 전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시는 150명의 연구진이 또 이분들만 계시는 게 아니라 각각의 유명한 협력기관과 함께 연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제품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양질의 우수한 효과 좋은 제품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유산화 품질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순도, 품질, 구성, 강도, 안전 이 5가지를 다 검증하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협력사에 보내서 그 마지막 최종 검증까지 다 하고 있는 것이 유산화 제품입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 몸이 생명이죠. 몸이 재산이죠. 운동선수들이 선택해서 먹을 수 있는 비타민이 바로 유산화 비타민입니다. 여기까지 왔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먹은 또 여러분이 꼭 드셔야 할 내가 정말 살을 빼고 싶다면 이것만큼은 꼭 먹자 하는 비타민들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헬스팩. 헬스팩은요. 아까 처음에 영양소를 채우자에 모든 게 들어있습니다. 여기에는 14가지 비타민과 9가지, 8가지 미네랄 그리고 부성분으로 식물 성분 다 들어있고요. 그래서 또 여러분 받아보셨겠지만 굉장히 쉽고 간편하게 돼 있어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언제든지 드실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하루 아침 저녁 또는 점심 저녁 이렇게 해서 꼭꼭 챙겨 드시면 영양소는 우리가 아까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는 미량 영양소들을 다 채우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메가3 꼭 드시라고 했죠. 오메가3 시중에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금속 함량이 중금속이 없는 안전한 제품을 반드시 드셔야 되고요. 투명병에 있는 거 드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변질이 되기 쉽기 때문에 여러분 오메가는 반드시 정말 좋은 제품을 골라서 드셔야 되고요. 저희 제품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이들도 씹어 먹을 수 있어요. 애들 잘 못 생기잖아요. 그런데 비린 맛이 없고요. 레몬 오일이 함유되어 있어서 굉장히 상큼한 맛을 줍니다. 그래서 못 생기는 아이들이나 어른들 중에서도 못 생기잖아요. 그럼 꼭꼭 씹어 드시면 좋습니다. 자, 이게 결정판이에요. 뉴트리밀 액티브. 이거 하나 먹으면요. 제가 아까 말한 3가지가 다 해결돼요. 영양소 채우고 여기에는 15가지 비타민이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무기질이 들어있고요. 열량을 낮춰야 된다고 했잖아요. 열량이 3숟가락 먹는 기준에 235kcal. 밥그릇으로 따지면 밥 한 공기도 안 되는 칼로리죠. 그 칼로리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단백질이 20g, 식이섬유가 10g 다 해결돼요. 근육량도 높이고 지방은 빼고 하는 것에 해결될 수 있는 뉴트리밀 액티브.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한 끼만 이 뉴트리밀로 바꾸시고 나머지 끼니에 단백질을 채워 드시고 계란 삶아 드시고 하면 충분히 그날의 단백질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좀 살을 좀 잘 빼고 싶다. 아침 저녁 드세요. 나는 좀 시급하다. 급바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아침, 점심, 저녁 드시면 됩니다. 죽지 않습니다. 나 안 먹으면 죽어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제가 실험해 봤어요. 안 죽어요. 네, 그래서 꼭꼭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식이섬유 드시라고 했잖아요. 2가지 식이섬유 있어요. 프락토 올리고당이 포함된 FOS 액티브라는 제품이 있고요. 차전자피로 구성된 그런 식이섬유가 있는데 제가 제일 사랑하는 제품이에요. 전 이 제품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꼭 식사 전에 30분 전에 꼭 화이버지 드셔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
밥이 일단 많이 안 넘어가요. 이게 가장 큰 효과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 식이섬유가 부풀어서 내가 먹은 영양소들의 불필요한 것들을 다 가지고 내려가 줍니다. 그래서 화장실 쉽게 해결하실 수 있어요. 두 가지 뭘 먹어야 되나요? 식이섬유 2개인데 헷갈리는데요. 라고 하시면 화장실에 난 좀 집중돼 있다 라고 하시는 분은 화이버지, 나는 좀 장 환경을 조금 더 개선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프락토 올리고당 들어있는 FOS 액티브 챙겨 드시면 좋습니다. 또는 또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하시면 돼요? 섞어 드시면 됩니다. 통 하나에 2개를 골고루 섞어서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한 가지 FOS는요. 조금 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한꺼번에 처음부터 정량을 많이 드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양을 줄이셔서 서서히 늘려가시다가 장이 좀 편안해졌을 때 정량을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조금 고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역작입니다. 자, 체지방 감소에 즉각적으로 효과를 주는 제품 메타볼리즘 플러스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카데킨이라고 하는 성분 들어보셨죠? 녹차 추출물이 살을 빼주는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나온 제품이고요. 그거 외에도 부성분으로 도라지 뿌리 추출물 등 체지방 감소에 효과를 주는 다양한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식사하시고 바로 드시면 좋고요. 약간의 왜 카페인이 좀 민감하신 분들은 저녁 6시, 7시 뭐 요 정도까지만 드시고 그 이후에는 안 드시는 것도 좀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9가지 체지방 지표가 확실하게 감소됐다. 내가 그냥 일반 사람들과 비슷한 평범한 몸이다. 그럼 요 정도는 빠집니다, 여러분. 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몰라서 못 하시는 거 아니죠? 지금까지 제가 한 얘기 다 몰라서 못 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쵸? 다 아는 내용을 제가 한번 총정리 한번 해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 나 알아, 안다고 하지 마시고 한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박상영이었습니다.